저 간이식 할게요. 병실은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죠. 고성이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하더니 곧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내 딸아. 그녀는 은호를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졌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 번진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눈물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갑고 계산된 빛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 작업실 한켠에서 노트를 정리하던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띠링. 간이식 적합 판정. 추가 일정은 개별 안내드립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이 손끝을 멈추게 했습니다. 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어제 이 지역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짜 우연인지 아닌지 확실히 확인해봤어? 인생이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일은 없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귀를 붙잡는 메아리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사장님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셨을 리 없어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문자 속 글자들이 마치 불길한 암호처럼 보였죠. 오후 갤러리 카페. 햇살이 길게 늘어진 창가에 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잔을 맴돌았고 마음속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딱딱 맞아요. 만남도 타이밍도. 그때 문이 열리며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정장, 잔잔한 미소. 그 모든 게 연극의 한 장면처럼 정확했어요. 은호야. 성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안색이 어두워 보이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은호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묘하게 부담스러웠어요. 평소 은호답지 않은데. 왜 그래? 혹시 엄마가 너에게 부담을 준 걸까? 그렇게 느껴졌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너무 빨리 바뀌어서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성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눈물을 그렸습니다. 한 줄, 두 줄, 마치 대본에 적혀있던 눈물처럼 정확했어요. 은호야, 난 네가 나를, 그리고 이 상황을 어려워할 거란 거 알아. 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가 그렇게 느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그래서 난 너의 이 어려워하는 마음 또한 오히려 고마워. 내 마음이 그만큼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한다는 뜻이니까. 은호는 당황했습니다. 어려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괜찮아. 성희는 눈물을 닦으며 은호의 손을 감쌌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만 의심을 해. 관심이 없으면 그런 마음조차 안 생기거든. 그녀의 손끝이 은호의 손등을 감싸며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 의심마저 고맙다. 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이사장님 아니. 죄송해요. 엄마. 짧은 숨과 함께 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성희는 그 단어 하나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그 소리가 듣고 싶었어. 내가 그 소리 못 듣고 살면서 얼마나 미쳐버릴 뻔했는지 몰라. 그녀의 말은 눈물에 젖은 칼날 같았어요. 사람들이 그랬어. 이제 잊으라고. 다시 행복하라고. 근데 엄마한텐 그게 죽는 말이었어. 네가 없는 행복은 내겐 없었으니까. 은호의 눈물도 떨어졌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음이 약해지지? 나도 그래. 강한 척했지만 나 혼자 남겨진 세상이었어. 성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됐어. 다시 찾았으니까. 성희의 목소리가 더 차분해졌습니다. 은호야, 나 지금 가진 거 다 버릴 수 있어. 이 자리도, 이 부도, 그 사람도. 다 버리고 너 하나면 돼. 그게 엄마야. 은호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잠시라도 의심했었던 게 너무 죄송해요. 이미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드실 텐데 저까지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 같아요. 성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만했어. 네가 어려워할 만한 부탁이었고 이렇게 우린 또 대화를 하면서 서로 진심을 알 수 있었잖아. 그녀는 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엄마랑 딸로 다시.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간이식 하겠어요. 성희는 순간 놀란 척하더니 이내 은호를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은호야. 내 딸 엄마는 이제 더 바랄 게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웃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은호가 속삭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뻐요. 저야말로 결정이 더뎌져서 죄송해요. 고성희의 얼굴이 어깨 너머로 보였어요. 눈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은호의 등을 토닥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됐어. 이제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어.
고성이의 미소가 어둠 속으로 꺼지듯 사라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박성재는 회사 주차장에서 차문을 닫고 잠시 서 있었죠. 바람이 차갑다 싶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오늘 우리 세 번째 데이트인 거 알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 같이 가줄 거라 믿어. 이수빈이었어요. 성재는 화면을 한참 보다 피식 웃었죠. 또 뭐를 하고 싶어서 이럴까, 이수빈. 우리 오늘 마지막 데이트잖아. 그래서 진짜 가보고 싶은 곳이 있거든. 가보고 싶은 곳? 응. 오빠랑 꼭 가보고 싶어. 같이 가줄 거지? 응. 성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알았어. 타. 차가 도로에 올랐고 노을이 뒷창으로 미끄러졌어요. 조수석의 수빈은 창을 조금 내리고 바람을 맞았죠. 여기 어릴 때부터 꼭 와보고 싶었어. 퇴근하고 받아? 너 진짜 즉흥적이다. 오빠는 맨날 계획대로만 살잖아. 가끔은 흔들어줘야지. 흔들리면 사고나. 그럼 내가 안전벨트 꽉 잡아줄게. 성재가 고개를 내저었어요. 말 버릇 좀. 안 고쳐. 그게 나야. 그게 너지. 성재는 웃었지만 마음 한편이 어지러웠어요. 동료이자 절친의 막내 동생. 오래 봐와서 더 잘 아는 아이. 그래서 더 선을 지켜야 하는 아이. 해안도로가 나타났고 저녁 하늘은 붉게 타들어갔어요. 바다가 시야 가득 펼쳐지자 수빈이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와, 진짜 예쁘다. 잠깐만 내려보자. 감기 걸린다. 괜찮아. 오늘은 안 걸리게. 모래사장에 발이 닿는 순간 수빈은 아이처럼 달렸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들어 올렸고 웃음소리가 파도에 섞였죠. 성재는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다가 손을 멈췄어요. 화면 속 얼굴이 이상하리만치 눈부셔서 무심코 시선을 내렸죠. 야, 천천히 좀 뛰어. 미끄러진다. 오빠도 와봐. 여기 모래 촉감 진짜 좋아. 성재가 모래 위로 걸어 나가자 수빈이 돌아서며 씩 웃었어요. 이겼다. 뭘? 오빠 마음 한 칸. 그 말 하지 말랬지. 싫어. 오늘은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야. 해가 기울자 바람이 서늘해졌고 근처 식당에 들어가 따뜻한 국을 시켰어요. 김이 올라오는 그릇을 사이에 두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죠. 우리 오늘이 마지막 데이트네. 오빠는 어땠어? 뭐가 어때, 임마? 아니, 장난으로 받지 말고. 진짜 나 어땠냐고. 응? 내가 여자로 보인다거나. 성재가 숟가락으로 수빈의 이마를 살짝 툭 쳤어요. 야, 이수빈. 일단 따뜻한 국이나 마셔. 뭐가 이리 급해. 너 감기 걸려. 우선 국 마시면서 몸 먼저 녹여. 그 얘긴 안 급해. 아, 뭐야? 왜 때려? 안 급하긴. 나는 제일 듣고 싶구만. 오빠, 응? 나 아직도 오빠한테 동생이야? 여자로 전혀 안 느껴져? 밥이나 먼저 드세요. 이수빈 씨. 네. 치. 알았어. 일단 그럼 먹는다. 근데? 성재가 고개를 들었죠. 뭐? 또? 왜? 이상해. 오빠랑 있으면 잘 웃게 돼. 그렇다고 해서. 알아. 내가 누구 동생인지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근데 오늘만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 성재는 대답 대신 물을 들이켰어요. 뱃속으로 차가운 것이 내려갔는데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어요.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과 굳이 차갑게 자를 필요가 있느냐는 마음이 부딪혔죠. 식당을 나와 차에 탔는데 시동이 이상하게 덜컹거렸어요. 뭐야, 왜 이래? 고장 난 거야? 잠깐만. 성재가 다시 키를 돌렸지만 엔진은 먹먹하게 웅하더니 꺼져버렸어요. 근처 정비소 검색해볼게. 이 시각이면 다 닫았을걸. 폰 줘봐. 성재가 직접 검색해보니 근처에 24시간 대응이라는 간판만 깜빡이는 작은 정비소가 있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간판 불만 켜져 있고 사장은 어디선가 전화로 응대하고 있었죠. 차를 밀어넣고 사정을 설명하니 사장이 말했어요. 간단히 봐줄 순 있는데 부품 오면 본격 수리는 내일 아침에나 가능해요. 의자 2개가 놓인 좁은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고 벽식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수빈은 처음엔 이것저것 떠들더니 어느 순간 고개가 꾸벅꾸벅 떨어졌죠. 야, 졸리면 누워자.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라고 하다가 눈을 감아버렸어요. 턱이 살짝 떨려 내려앉자 성재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받쳐주었죠. 가까이서 본 얼굴은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어쩐지 더 어른스러워 보여서 성재는 잠시 손을 걷어들이지 못했어요. 이수빈. 응? 졸음 속에서 대답만 나왔고 눈은 뜨지 않았어요. 너라도 자고 있어. 방 잡아줄게. 오빠는? 난 여기 있을게. 혼자? 괜찮아.
나 혼자 가기 싫어. 너 지금 말이. 같이 가자. 침대 넓으면 오빠는 소파에서 자면 되잖아. 나 무섭단 말이야. 성재는 잠깐 눈을 감아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그래. 너라도 자라. 정비소 바로 옆 소박한 숙소에 방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방에 들어가자 창밖으로 바다가 어둠에 잠긴 채 낮게 숨쉬고 있었고 낡은 스탠드 불빛이 방 한가운데 동그랗게 고여 있었어요. 수빈은 신발을 벗자마자 침대 위에 털썩 누워버렸어요. 조금만 누웠다가 일어나면 깨워. 응. 금방 잘 것 같은데? 오빠. 왜? 오늘 나 진짜 행복했어. 그래. 다행이네. 오빠는? 성재가 한 박자 늦게 대답했어요. 나도. 대답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심장이 뜻밖의 속도로 두근거렸어요. 그는 소파로 가앉아 등을 기대고 숨을 골랐죠. 고개를 돌리면 조용히 잠든 얼굴이 보였어요. 눈썹 아래 달라붙은 가느다란 속눈썹, 들숨과 날숨이 만들어내는 아주 미세한 리듬.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였지만 손을 뻗을 수는 없었죠. 선은 여전히 선이니까. 하지만 그 선은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더 흔들렸어요. 정비소 의자에 고개를 떨어뜨리던 모습, 같이 가자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던 목소리, 침대 모서리에 발을 올리고 무방비하게 잠들던 장면. 모든 순간이 마음을 파고들었죠. 너 진짜 위험하다. 성재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 원래 문제야. 수빈이 잠결에 웃으며 흘리듯 답했어요. 꿈속에서 건져 올린 말처럼 전혀 어색하지 않았죠. 그래도 오늘은 고맙다. 왜? 나도 잘 웃게 해줘서.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스탠드 불빛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창밖 유리창을 두드리는 바람소리와 멀리 파도 소리가 엷게 이어졌죠. 성재는 소파에서 꾸벅이며 졸다가도 고개를 들면 본능처럼 침대 쪽을 확인했어요. 숨이 고른지 이불이 거치진 않았는지. 그 확인이 어쩐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죠. 새벽녘 창문 틈으로 아주 여린 빛이 스며들 때쯤 수빈이 눈을 떴어요. 오빠 아직 안 잤네. 조금 잤다 깼어. 거짓말. 조금. 이제 가자. 성재는 견인차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차가 정비소 앞에 멈추자 짧은 점검과 임시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본 수리는 오전에 다시 들고 오기로 하고 둘은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죠. 도로 위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라디오는 조용한 노래를 틀어주었어요. 수빈이 창밖을 보다가 말했어요. 나 어젯밤 생각 계속 날 것 같아. 뭐가? 정비소 의자에서 졸 때 오빠가 받쳐준 손. 그리고 방 잡아주고 소파에서 꾸벅거리던 표정. 그걸 어떻게 봐? 눈 반쯤 뜨고 봤지. 너 되게 못됐다. 알아. 근데 오빠가 더 못됐어. 내가 왜? 그렇게 다정하게 굴면 내가 어떻게 마음 정리해. 성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신 핸들을 조금 더 꽉 잡았죠. 차장에 맺힌 물방울이 뒤로 흘러가듯 생각들이 길게 이어졌어요. 선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과 오늘만은 웃게 해주고 싶었다는 마음. 어느 쪽이 맞는지 그는 아직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서울의 구름이 낮게 드리워진 하늘 아래로 들어서자 건물들이 서서히 높이를 되찾았어요. 골목 끝이 익숙해질 무렵 수빈이 말했죠. 여기서 내려.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 됐어. 여기서 걸을래. 오빠 피곤하잖아. 그래도. 진짜 괜찮다니까. 차가 멈췄고 수빈이 문을 잡다 말고 성재를 바라봤어요. 걱정 마. 오빠랑 외박했다고 안 해. 성재가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말 아무 데서나 하지 마라. 왜? 오빠 또 얼굴 빨개졌다. 그게 아니라 됐다. 들어가. 수빈이 내리려다 다시 몸을 돌렸어요. 오빠. 응. 세 번째는 끝났지? 그래. 그럼 네 번째는 오빠가 정해. 나 계속 바쁘거든. 뭐가 바빠? 오빠 생각하느라. 수빈이 씩 웃었죠. 문이 닫히고 그녀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성재는 한동안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차 안에는 아직 창가의 바람 냄새가 남아 있었고 스테어링 휠 위의 손바닥에는 이상할 만큼 따뜻한 체온이 맴돌았죠. 그는 아주 천천히 기어를 넣었어요. 도로로 다시 나가며 중얼거리듯 말했죠. 이건 위험하다. 그렇지만 눈을 피하지는 않았어요.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자 조심스러운 미소가 아주 얕게 입가에 걸렸어요.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이수빈을 동생이 아닌 여자라고 느꼈어요. 선을 지키겠다는 다짐은 여전히 있었지만 마음이 먼저 대답해 버린 사실을 부정할 순 없었죠. 세 번째가 끝났다는 건 약속이 끝났다는 뜻일 뿐 마음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새벽의 여우는 그가 생각하던 어떤 위험보다도 더 조용하고 더 따뜻했어요. 다음을 정해야 할 차례가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밤늦은 시각, 영란은 책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화면을 바라봤다. 작은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며 움직이고 있었다. 위치 추적기 앱. 그 점은 또다시 도심이 아닌 교외의 어느 지점에 멈춰 있었다. 요양병원? 영라의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다. 며칠째였다. 엄마가 회의가 있다며 나가도 출장이라며 외출해도. 그 붉은 점은 늘 같은 곳에 있었다. 회사 근처도 아니고 쇼핑몰도 아닌 병원.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다. 그런데 거짓말이 반복되자 영라의 머릿속엔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카페 한 구석에서 영라는 지환을 기다렸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컵을 밀어주며 말했다. 오빠, 오늘 나랑 같이 가줄래? 어디를? 엄마 뒤따라가 보자. 지환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찌푸렸다. 또 그 위치 추적기야? 응. 그만 좀 해라, 영라야. 이 사장님이 무슨 바람이라도 피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럴 리 없지. 그럼 왜? 그냥 왜 거짓말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게 설령 진짜라도 우리가 알 필요 없는 일 아닐까? 오빠. 응.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너무 이상해. 매번. 지환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딱 한 번만. 정말 별일 아니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자. 알았지? 약속할게. 오후, 회색 SUV가 느릿하게 검은 세단을 따라가고 있었다. 핸들을 잡은 지환은 시선을 전방에 두었지만 조수석의 영란은 긴장된 손끝으로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지도 위의 붉은 점은 병원 근처에서 멈춰 있었다. 엄마 차 맞지? 응. 번호판 같아. 지환은 속삭이듯 말했다. 이쯤이면 그냥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잖아. 친구 병문안이라든가. 출장이라 했다고. 그래도 병원인데 일 때문일 수도 있지. 아니야. 출장 때마다 이 병원이야. 고성희의 차가 병원 정문 앞에 멈추자 두 사람은 주차장을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웠다. 오빠, 조금만 기다렸다가 들어가자. 들키면 진짜 끝이다. 조용히 하면 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영라가 재빨리 뛰어들어섰고 지환은 어쩔 수 없이 따라탔다.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4층에서 멈췄고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고성희의 뒷모습을 보았다. 하얀 코트를 입은 그녀는 402호 앞에서 잠시 멈춘 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오빠, 저기. 들어가면 안 돼. 간호사들 다 봐. 조용히 문틈만 볼게. 영란은 벽을 따라 다가갔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안쪽이 살짝 보였다.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는 한 남자. 산소줄이 코에 걸려 있었고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영라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우진 오빠? 지환이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우진 오빠야, 엄마 아들이잖아. 외국 유학 중이라더니 여길 왜? 영란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환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병실을 바라봤다. 그럼 이 사장님이 그걸 숨긴 거야? 왜 숨겼을까? 병이라면 말씀하셨겠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어떤 이유? 그건 모르겠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두 사람은 재빨리 벽 뒤로 몸을 숨겼다. 고성희가 나오는 소리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내가 문자를 보낼 거야. 그 시간에 전화해. 내용은 똑같이. 간이식 기증자가 갑자기 사라져서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영라가 숨을 들이켰다. 간이식? 고성희의 말이 이어졌다. 그래, 목소리는 낮게. 의사처럼 차분하게. 지은호가 의심하면 곤란해. 지은호? 영라의 눈이 커졌다. 지환도 동시에 속삭였다. 지은호? 그 사람 이름 왜 거기서 나와? 계획대로 해야 돼. 그 타이밍 놓치면 다시 기회 없어. 성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좋아, 준비되면 연락 줘. 전화를 끄는 그녀는 잠시 병실 문을 돌아봤다. 그 표정에는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지환이 영라의 팔을 붙잡았다. 지금 나가면 끝이야. 오빠가 저기 누워있는 거 봤잖아. 엄마가 왜 이런 전화를 하는데? 모르겠어. 하지만 간이식이라는 말 너무 위험해. 그럼 더 알아봐야지. 영라야. 오빠는 그냥 돌아가. 난 여기 남을게. 야, 너 미쳤냐? 아니, 이제야 시작이야.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고 엘리베이터 딩 소리가 들렸다. 고성희가 복도를 따라 걸어나갔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두 사람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영라가 낮게 속삭였다. 간이식이라니. 누가 누구한테 받는 거야? 설마 우진 오빠? 지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병실 문으로 향했다. 그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 흰 불빛이 새어나와 복도를 희미하게 비췄다. 오빠,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어. 그건 확실하지 않아. 나 그냥 확실히 알고 싶어. 그 확실함이 너를 다치게 하면? 그래도 괜찮아.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이미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영란은 차문을 열며 조용히 말했다. 오빠, 나 그 통화 녹음했어. 뭐? 혹시 몰라서. 엄마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이젠 직접 확인해야겠어. 영라야, 그건 진짜 위험해. 위험해도 알아야 돼. 그게 진짜 엄마라면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는지. 지환은 시동을 걸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미 시작했잖아, 오빠. 차장 밖으로 병원 간판이 멀어져 갔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며 떨어졌다. 영란은 휴대폰을 꼭 쥔 채 녹음 파일의 재생 버튼을 천천히 눌렀다. 고성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지은호가 문자를 받는 순간부터 내가 움직일 거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영란은 오빠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오빠,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야. 뭔가 더 큰 일이야. 지환이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럼 이제 진짜 알아봐야겠네. 그녀가 숨기고 있던 병실. 그 안에는 가족도 모르는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 고요한 새벽, 이지혁은 사무실 불을 켠 채 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AP 인수 확정 메일이 도착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기쁨보다 불편한 감정이 먼저 올라왔죠. 이렇게까지 딱 맞아떨어질 리가 없는데 어젯밤 은호가 간이식 검사 적합 판정받았어요 라고 말하던 순간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 고성희. 클라이언트로 만났고 알고 보니 친모, 그리고 곧바로 간이식? 머릿속 퍼즐이 맞춰질수록 더 이상해졌죠. 그때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지환이었어요. 형, 오늘 시간 돼? 잠깐 볼 얘기 있어. 지금으로 와.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지환이 들어왔고 뒤이어 영라가 조심스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빠. 나 오늘은 형이라 부를래요. 좀 단단하게 들리게. 영라의 손엔 휴대폰이 꽉 쥐어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지혁이 눈짓으로 앉으라 했고 지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형, 이사장님 얘기야. 영라가 어젯밤에 병원에서 어떤 통화를 녹음했어. 재생 버튼이 눌렸고 고성희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가 문자를 보낼 거야. 그 시간에 전화해. 간이식 기증자가 돌연 사라져서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목소리는 낮게 의사처럼. 지은호가 의심하면 곤란해. 짧은 침묵. 지은호가 문자를 받는 순간부터 내가 움직일 거야. 지혁의 손이 잠시 굳었어요. 지은호를 상대로 전화를 꾸밀 거라고? 영라가 고개를 끄덕였죠. 어젯밤 병실 문틈으로 봤어요. 우진 오빠가 누워 있었어요. 외국에 있다던 그 오빠가. 지환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형, 이건 이상해. 이사장님이 뭘 꾸미든 간이식이 얽혀 있어. 그리고 지은호라는 이름을 콕 집어 말했어. 지혁은 즉시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렸어요. 메시지를 보냈죠. 은호야, 지금 바로 전화 줘. 병원 가기 전에. 꼭. 보내자마자 곧바로 또 보냈어요. 오늘은 누구 전화 와도 결정하지 마. 특히 처음 듣는 병원이나 교수라면 절대. 형, 우리 병원부터 가자. 지환이 벌떡 일어섰고 영라도 서류 봉투를 챙겼어요. 녹음 파일은 내가 들고 있을게요. 필요하면 증거로 쓸 거예요. 지혁은 재빨리 재킷을 걸치며 말했죠. 먼저 확인부터. 추측으로 덤비면 역공 맞아. 셋은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버튼이 내려가며 서서히 긴장감이 고개를 들었어요. 차 안에서 지혁이 짧게 브리핑했어요. 최악의 경우부터 생각하자. A 고성희가 진짜로 간이식 일정을 조작하고 있다. B 우진이 실제 수술 대기 중이고 지은호를 기증자로 끌어들이려는 계획이다. C 전화 사기 의사사칭으로 일정과 감정을 동시에 흔들어 선택을 재촉한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시간이야. 일정이 바뀌기 전에 끊어야 해. 영라가 고개를 세게 끄덕였어요. 오빠 아니, 지환 오빠 말대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엄마 통화는 분명했어. 타이밍이란 단어를 2번 썼어. 지환이 덧붙였죠. 그리고 지연되면 의심한다고도 했지. 병원 주차장에 차가 멈추자 셋은 한 템포 늦게 내렸어요. 괜히 소란스럽게 굴면 경계만 키울 테니까요. 지혁이 먼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침착하게 물었죠.
담당 간이식 코디네이터 선생님 계실까요? 교수님 면담 예약이 있어서요. 직원의 표정이 흔들리며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성함이? 이지혁입니다. 동반자 2명 있고요. 직원은 전화기를 살짝 돌려들더니 누구와 몇 마디를 주고받고는 메모를 내밀었죠. 간 상담실은 7층이고요.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곧 내려오신다고 말끝이 흐려지는 동시에 뒤편 복도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스치듯 사라졌어요. 하얀 코트 자락이 분명히 보였죠. 영나가 손을 움켜쥐었어요. 엄마다. 곧 코디네이터가 내려왔고 형식적인 미소로 인사를 건넸어요. 지혁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죠. 급히 확인할 게 있어요. 오늘 간이식 기증자 이탈 관련 통화 요청이 예정돼 있습니까? 환자나 보호자 대상으로. 코디네이터는 당황한 얼굴을 감추려는 듯 눈썹이 흔들렸어요. 그런 건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지환이 바로 이어받았어요. 의사사칭 전화가 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 명의처럼 꾸미는. 코디네이터의 눈빛이 잠깐 굳었죠. 그 혹시 어떤 환자분 관련인지. 영나가 호흡을 삼키며 한 발 내디뎠어요. 우진 오빠 박우진. 402호요. 보호자세요? 지혁이 빠르게 정리했어요. 직접 보호자는 아닙니다. 다만 관련자로서 의심 정황을 갖고 왔고 병원명의 도용이 발생하면 병원도 피해를 보실 거예요. 지금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코디네이터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안쪽으로 사라졌죠. 그 사이 복도 끝에서 고성이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반쯤 몸을 돌린 모습이 스쳐 보였어요. 시선이 잠깐 마주쳤고 아주 짧은 미소 포획자의 미소 같은 것이 지나갔죠. 영나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오빠. 지환이 낮게 말했어요. 지금은 움직이지 마. 몇 분 뒤 코디네이터는 병원 법무팀 직원과 함께 돌아왔어요. 법무팀 직원이 공손하게 웃으며 말했죠. 이 사안은 민감합니다. 다만 병원명의 도용이나 의료진 사칭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모니터링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외부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 일정 변경 안내를 가장한 사례가 없었다고만은 못하거든요. 그 말은 곧 있었다는 우회였어요. 지혁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 특정 시간대에 기증자 이탈 지연 시나리오로 전화가 들어올 겁니다. 그 타이밍을 끊어주셔야 해요. 코디네이터가 급히 단말기를 눌렀고 누군가에게 시나리오 띄워주세요. 안내 채널 전수 점검이라고 말했죠. 영나는 참아왔던 말을 꺼냈어요. 우진 오빠 상태 위험해요? 정말 간이식이 필요한 건가요? 코디네이터가 난처한 표정으로 여러 절차를 설명하며 애둘러 말했어요. 상세는 보호자 동의가 다만 대기군에 있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라는 한 단어가 영나의 눈을 붉게 만들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왜 우릴 속였을까? 그때 지혁의 휴대폰이 짧게 떨렸어요. 화면에 지은 오 이름이 떴죠. 그는 반사적으로 밖으로 나갔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았어요. 은호야. 선배. 어디야? 병원이에요. 문자 받았어요. 교수님이 바뀌고 기증자분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전화도 왔어요. 오늘은 어렵다고. 지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번호 저장하지 마. 다시 걸어오면 절대 받지 마.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나라도. 아니. 네가 엄마라고 믿는 사람이 어떤 순서로 일정을 꾸미는지 지금 막 확인했어. 너를 흔들려고 지연 긴급 대체 순서로 압박할 거야. 그리고 결국 다음 윈도라며 날짜를 정할 거고. 그 사이에 내 마음은 계속 죄책감에 묶이게 돼. 선배,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바로 올라갈게. 그리고 혹시라도 의사라며 전화 오면 스피커폰으로 넘겨. 내가 듣고 끊어줄게. 통화를 마친 지혁이 병원 로비로 돌아오자 영나가 눈을 닫고 있었어요. 지환이 짧게 물었죠. 연락됐어? 응. 이미 문자와 전화 받았대. 첫 수가 들어온 거야. 영나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럼 지금 막아야 해. 막을 거야. 그런데 증거가 더 필요해. 지혁은 영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녹음 파일 나한테 공유해줘. 지금 보낼게. 파일 전송이 뜨고 지혁은 코디네이터와 법무팀에게 빠르게 요지를 정리했어요. 이 내용과 일치하는 전화 스크립트가 내부에서 나갈 수 없게 콜 라우팅 전체를 막아주세요. 병원 번호를 사칭한 외부 콜 트리도 즉시 차단 요청 넣어야 하고요. 법무팀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움직였죠. 한편 복도 저편에서 하얀 코트 자락이 다시 나타났어요. 고성이었어요. 이번엔 똑바로 이쪽을 향해 걸어왔죠. 숨이 잦아들 수 없는 감정이 서로 교차했어요. 영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단단한 두 글자였어요.
성희의 눈가엔 미소가 어린 듯 하나도 흔들리지 않은 얼굴이었죠. 영나,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왜 거짓말했어? 엄마가 내게 다 말해야 할 의무는 없어. 오빠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래서 네가 뭘 할 건데? 순간 지환이 영나 앞에 한 발 내딛었어요. 이사장님, 여기선 목소리 낮춰주세요. 지혁이 그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섰어요. 고성희 씨, 더는 연극하지 마요. 방금 병원도 확인했고 통화도 확보했어요. 오늘 지연 통보로 흔든 다음에 대체 일정으로 묶으려 했죠? 대상은 지은호. 맞습니까? 성희의 미간이 반뼘도 흔들리지 않았죠. 다만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어요. 확신이 있어 보여. 근거는? 지혁은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당신 목소리. 짧은 정적. 성희는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 아이가 원했어. 엄마를 구하고 싶다고. 그 아이는 엄마를 막 찾은 거예요. 그 마음을 이용한 건 당신이고. 이용? 성희의 눈빛이 서늘하게 웃었죠. 어떤 아이든 엄마가 필요해. 그 아이도 저 아이도. 그래서 한 아이를 다른 아이의 부속으로 쓰겠다고? 나는 살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 명이라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환이 이를 악물었고 영란은 손끝이 떨렸죠. 엄마, 그게 엄마가 말하는 사랑이야? 성희는 시선을 떨군 채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영라야, 넌 아직 몰라. 엄마가 가진 선택지가 얼마나 적은지. 지혁이 단호하게 끊었어요. 선택지는 있어요. 다만 당신이 빠른 길과 쉬운 길을 골랐을 뿐. 그때 코디네이터가 급히 뛰어왔어요. 지금 방금 외부에서 병원 대표 번호를 사칭한 콜이 2건 들어왔는데 저희가 전수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자분 보호자께는 병원 계정으로 공식 안내드렸어요. 어떤 비의학적 전화도 받지 말라고. 성희의 눈길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지혁은 숨을 고르고 말했죠. 끝났어요. 오늘은. 성희는 미소를 지웠죠.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어요. 오늘만. 그녀는 시선을 영라에게 돌렸어요. 집으로 가. 여기 다시 오지 마. 그리고 뒤돌아섰죠. 구두굽 소리가 복도를 펄럭이며 멀어졌어요. 잠시 셋은 말이 없었어요. 영라가 먼저 무너져 앉듯 벽에 등을 기댔고 지환이 조용히 어깨를 감쌌어요. 오빠. 괜찮아. 지금은 우리가 이겼어. 지혁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방심하면 다시 온다. 다음 윈도라고 했지. 일정, 명단, 통화 경로 전부 추적해야 해. 휴대폰이 진동했고 이번엔 은호였어요. 선배, 아까 전화 또 왔는데 병원에서 공식 메시지 받았다고 하니까 바로 끊겼어요. 잘했어.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 지금 올라갈게. 선배. 응. 나 흔들렸어요. 그래도 결정은 안 했잖아. 그게 제일 중요해. 통화를 끊고 지혁이 형제에게 말했다. 너희는 먼저 집으로 가. 오늘은 여기까지. 영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아니, 지혁 오빠. 우리도 같이 갈래. 아니야. 지금은 흩어져야 해. 누가 누구를 보는지 전부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대신 지혁이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어요. 녹음 잘했다. 그거 덕분에 오늘 막았다. 병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지혁은 그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끝 시야의 하얀 코트 자락이 아주 작게 움직이는 게 보였죠. 보고 있다는 뜻. 끝난 게 아니라는 신호. 문이 닫히며 심장 박동이 또렷해졌어요. 7층에서 문이 열렸고 오래된 형광등 냄새가 났어요. 상담실 앞 의자에 앉아있는 은호가 고개를 들었죠. 눈가가 벌겋게 상기된 채 그러나 굳은 결심이 스며 있었어요. 왔어요. 왔지. 둘의 눈이 마주쳤고 말없이도 같은 걸 이해했어요. 믿음과 불신의 사슬이 겹겹이 얽힌 이 싸움에서 오늘 지켜야 할 것은 단 하나라는 것을 결정하지 않기. 남이 준 타이밍에 흔들려 선택하지 않기. 유리창 너머로 흐린 빛이 번졌어요. 병원 전체 안내방송이 낮게 흘러나오고 복도 끝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가까워졌죠. 지혁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속으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막았다. 다음은 내가 타이밍을 만든다. 그 시각 1층 로비의 구석자리에서 하얀 코트를 벗어 들고 앉아있던 고성희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새로운 번호를 저장했어요. 짧은 메모 다음 경로. 그녀는 미간을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채 화면을 꺼버렸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쪽 문으로 사라졌어요. 구두굽 소리가 먼 데서 아주 오랫동안 울렸어요.